토익 점수가 8, 900점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킹을 잘 하지 못한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진짜 영어 능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한 1년 전쯤일까요? 네, 이 영상에 굉장히 질문이 많이 달리기도 했고, 또 최근에 제가 영어 뉴스레터를 여러분들한테 발행하겠다고 블로그에 남겼었죠. 벌써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남겨주셨는데, 영어 관련 자료들 그리고 생각해볼 토픽들을 찾다가 이 영상을 꼭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깨알 팁들을 좀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의 대상자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영어를 외국어로서만 배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해외에 나가서 체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토익 점수가 8, 900점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킹을 잘 하지 못한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진짜 영어 능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딱 1년, 아니요, 1년 좀 너무 많다 싶으면 6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아가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팁들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마인드 세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점수가 아니라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말을 했을 때 쪽팔리면 어쩌냐, 혹은 틀리면 어쩌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틀리고요. 여전히 broken English를 쓰고요. 뭐 그래머적으로 틀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pronunciation이 틀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영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언어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정말 시민권이 있다거나 해외에서 체류 그 경험이 제대로 없는데 영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그래도 토익을 900점대 넘게 받았는데 이렇게 스피킹을 못한다는 게 너무 쪽팔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험 성적을 받는 건 스킬이에요. 지문을 다 이해하고 영어 점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늘 시험이라는 건 시간 내에 점수를 확보하는 거고 그거는 스킬적인 영역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을 개인적으로 따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조금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적받아요. 특히나 pronunciation이나 아니면 뭐 그래머적으로 틀린 부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글을 쓰다 보면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문제될 일인가요? 그쵸? 특히나 이 한국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래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1년만 이렇게 매일 해보라. 매일이라는 건 여러분 뭐 주말은 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유동성 있게 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루 2시간을 아니 선생님 2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2시간을 앉아서 고스란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 조회수가 많았던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2시간을 4번으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30분씩 4번이 나오죠. 이 30분씩 4번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그냥 그 스크롤링을 몇 번 내리다 보면 30분 가지 않아요? 그쵸? 인스타그램 이렇게 휙 넘기는 거 보다 보면 30분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무언가 혼자 말하기를 연습하려고 해도 내가 도대체 뭘 말해야 될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있어서 누군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첫 번째 30분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풋을 넣고요. 책을 읽든 아니면 뭔가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든 아니면 팟캐스트를 듣든 어로브북을 여러분들이 뭐 듣든 이런 식으로 무언가 흡수하는 시간을 첫 30분에 가지게 될 텐데요. 첫 번째 3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맞는 컨텐츠를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거 뭐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책 같은 것들, 기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유튜브에서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 여러분들 또래의 일상 브이로그, 영어로 말하는 그런 외국 유튜버들 일상 브이로그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패션, 뷰티, 뭐 여행,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컨텐츠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스포츠 경기는요,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해설위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설을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 컨텐츠는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정보를 영어로 하는 걸 지금 내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고르신다면 반드시 말을 하는 영상을, 영어로 말을 하는 영상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CC라고 하죠. 우리가 English 자막이 나오는 거, 혹은 자동 형성으로 영어 자막이 달리는 걸 보셔야 합니다.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레벨에 맞는 걸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구글링을 해서 한번 관심 있는 주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 여기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네. 이런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30분 동안 보세요. 보면서 만약에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영어 컨텐츠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0%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20%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컨텐츠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추측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컨텐츠는 되도록 보지 마시고 그래도 10%라도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보셔야 합니다. 자막을 틀어놓고요. 자, 그렇다 보면 내가 캐치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0분 동안은 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좋은 컨텐츠들을 찾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 즐기는 걸로 마무리 하시고요. 두 번째 30분에 어떤 걸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이제 띵킹을 해야 한다고 했죠. 생각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영어를 말을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내뱉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선 제가 어느 정도 개괄적인 스크립트를 짭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어떤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한국어를 얘기할 때도 제가 이렇게 뭔가 스크립트를 쓰고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생각 정리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될 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뭐 브이로그 같은 걸 봤다 이러면 뭐 생각 정리할 게 딱히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했던 표현들을, 익스프레션들을 딕셔너리를 통해서 뭔가 이 의미가 어떤 건지, 표현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구글링을 하셔서 아, 이런 표현은 이럴 때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드 영상 같은 어떤 주제가 있는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모닝 루틴과 관련된 영상을 봤어도 여러분들의 모닝 루틴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순서대로 삶을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만 30분 동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4가지 단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를 섞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Thinking and Writing을 하셔도 되고요. Writing and Speaking을 하셔도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Thinking and Writing을 한다면 이 Writing 한다는 그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영어로 적기 힘들다면 한국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어떤 순서대로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지? 한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영작이 어렵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당연히 번역기를 돌려서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죠. 쓰는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30분은요. 또 이번에도 한 믹스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생각만 하셨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라이팅 하는 작업, 오늘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라이팅 앤 스피킹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두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적었다면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니라면 만약에 이 작업이 너무 천천히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지루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한 가지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4번을 나눠서 공부하는 방식은요, 제가 만든 방식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게 조금씩 변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필사예요. 우리가 그냥 카핑하는 거죠. 카핑. 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좋은 문구가 있으면 우리가 쿼트라고 하죠. 그런 좋은 문구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문장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똑같이 베껴 쓰거나 필사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문장, 새로운 문장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뒤쪽에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필사에 관해서는. 마지막 세션, 자기 전에 30분은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필사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뭔가를 쓴다거나 저널링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침에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유동성 있게 스케줄을 조절을 하세요. 내가 오늘 적었던 걸 스피킹, 말로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을 하실 때 그냥 나 혼자 입으로 내뱉지 말고 꼭 녹음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여전히 잘못 발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고치려면요. 여러분들이 내뱉어버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필사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저의 팔로워, 인스타그램을 팔로워 하시는 분, 아마 유튜브를 먼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팔로워 하신 분 중에 제 책,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 책을 필사하신 분을 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외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링크 한번 걸어둘 테니까 나중에 응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언어를 배울 때 이 방법이 정말 좋았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손으로 쓴다는 건 굉장히 활동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쓴다는 건 그만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만약에 어떤 책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지금 그래도 초중급자가 가장 많으니까 초중급자용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런 책들?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거? 네.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같은 책들, 이 책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초중급 정도, 사이 정도 되시면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린 왕자 같은 책이라던가 아니면 그 책 뭐였죠? Who Moved My Cheese, 이런 책들도 굉장히 쉽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울 것도 있고 좀 오래된 책이죠. 아마 90년대 말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필사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2시간을 30분씩 나눠서 4번을 하게 되면요. 한 번에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일상에서 영어를 흡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많이 하고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머릿속에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인풋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잘하려면요. 인풋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제가 혹시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블로그에 좀 더 글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 네 파트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어라는 게 여러분 10분 무슨 영상 본다고 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상술에 그만 넘어가시고요. 많은 영어 업체들이 있어요. 그쵸? 그분들도 또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니까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어가 진짜 많이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원어민처럼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잘한다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면 그만큼 원어민 수준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강박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영어에 대해서 혹은 외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를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읽고 서칭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듣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라는 사람을 잘 알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교육 방침은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영어를 단순히 학원을 2, 3개월 끊어서 그걸 듣고 말고 혹은 온라인 강의를 2, 3개월 듣다가 말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습관을 형성하고 영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액팅 잉글리쉬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좀 더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매달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모집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강의를 듣든 뭘 듣든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요. 여러분들 영어가 정말 늘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화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가 공부가 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삶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자주 소비하고 영상 콘텐츠를 보고 내가 읽을 자료들을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녹아 들어가면 그냥 영어가 편해지는 순간이 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읽게 된 책이에요. 제목이 12 and a half인데 혹시 여러분들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분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뭐 사업가, 투자자 이런 것보다 동기부여 연설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 책이 조만간 한국에 번역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책에 아주 뒤쪽에 아주 짤막한 추천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번역본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 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서를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가 역설적으로 늘어요. 다만 영어를 공부로 인식하지 않고 매일같이 흡수하면 됩니다. 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영어를 좀 흡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 외국어 공부를 하는 스킬들을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요, 이 스케줄과 관련된, 플랜과 관련된 영상일 거예요. 원래 이번에 시간 관리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네, 한 주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관련된 그리고 스케줄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